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좀 미리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제 맘대로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금융정보기관 세 곳이 내놓은 보고서를 싹 다 모아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경제 대전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블랙록이 던진 아주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시가 곧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뭐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이런 큰 거시경제 지표가 시장 전체를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몇몇 거대 기술 기업들, 우리가 아는 그 이름들이죠. 이 회사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정말 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보고서가 바로 블랙록, 메사리,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 세 곳의 자료입니다. 사실 이 세 기관은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각자 다른 길을 가는데도 결국 도달하는 미래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맞췄더니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게 그냥 요즘 이게 유행이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예 투자라는 게임의 판 자체가 통째로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투자 공식들 있죠?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에 들어선 셈이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AI 인프라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AI라는 엄청난 디지털 기술의 꿈이 현실 세계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한계 말이죠. 8조 달러. 와,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죠?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AI 관련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계획한 돈의 최대치입니다.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AI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블랙록이 이걸 충돌하는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쓰겠다는 돈은 최대 8조 달러인데 이걸로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돈은 1.6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갭, 이 구멍을 도대체 뭘로 메울 거냐는 거죠. 바로 그래서 자금 조달의 험프, 그러니까 자금의 언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앱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컴퓨터만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AI는 달라요. 시작부터 데이터 센터 짓고 비싼 하드웨어 사들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먼저 쏟아부어야 합니다. 수익은 저 멀리 있는데 일단 큰 돈부터 써야 하는 넘어야 할 거대한 언덕이 있는 셈이죠.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2030년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기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먹어치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건 그냥 컴퓨터 앞에서 코드 몇 줄 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AI의 꿈이 현실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 취급받던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죠. 암호화폐의 이상에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투기 자산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반항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2026년에 암호화폐를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필수 인프라, 즉 제도권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가 뭘까요? 보고서들은 바로 이 제니우스 법안 같은 규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현금이나 국채로 100% 준비금을 쌓아라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암호화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전부 미국 국채를 사야 하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선 엄청난 큰손 고객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암호화폐와 월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달러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계속 왕자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메사리 보고서에서는 이걸 미국의 통화무기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 보고서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죠. 암호화폐는 더 이상 금융의 대안이 아니라
금융의 미래 인프라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맴도는 존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만드는 바로 그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두 가지 거대한 흐름, 바로 AI와 암호화폐가 만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탄생하느냐? 바로 AI가 암호화폐를 쓰면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는 새로운 에이전트 경제입니다. 이게 좀 미래 영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AI들이 이제 스스로 일을 하려면 데이터나 컴퓨팅 파워 같은 자원을 서로 사고 팔아야 합니다. 둘째, 근데 AI가 사람처럼 은행 가서 계좌를 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셋째, AI는 암호화폐 지갑을 쓰는 겁니다. 이걸로 다른 AI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계와 기계가 1초에도 수백, 수천 번씩 거래하는 인간은 따라갈 수도 없는 초고속 경제가 탄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제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뒷받침해줄 기술이 필요한데요. 우선 AI들의 엄청나게 빠른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같은 고성능 블록체인이 있어야 하고요. 또 GPU 파워나 저장 공간 같은 실제 자원들을 공급해줄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줄여서 DPIN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새로운 경제의 레일과 엔진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2026년 플레이북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죠? 주식 60, 채권 40, 거의 뭐 투자의 바이블, 정석처럼 여겨졌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이건 이제 분산 투자의 신기루일 뿐이라고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몇몇 거대 기업이나 AI 같은 큰 힘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시대에는 주식, 채권 나눠 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위험 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요. 한번 보세요. 전통적인 주식, 채권 말고도 비트코인, 인프라, 사모 크레딧 같은 새로운 자산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말한 AI 인프라처럼 현실 세계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전 자산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담아서 진짜 분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할까요?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핵심 섹터들입니다. 자, 단순히 AI 칩 만드는 회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칩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전기죠. 그래서 에너지, 전력망 같은 인프라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AI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이나 진단 같은 헬스케어 분야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시각은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여러 기관들이 내놓은 2026년 가격 전망치인데 숫자가 꽤 구체적이죠. 이게 뭘 뜻하냐면 더 이상 비트코인을 묻지마 투기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진지하게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성숙한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새로운 시대의 주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산 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에만 돈을 넣어두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진짜 살아남고 성장할 놈을 콕 집어서 골라내는 능력, 바로 그 선구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론 장밋빛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보고서가 똑같이 경고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권 자경단의 귀환, 즉 통제 불능 수준의 정부 부채입니다. 만약 시장 참여자들이 저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국채를 팔아치울 거고 그럼 금리가 폭등하면서 주식이고 뭐고 모든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의 세상은 한쪽에서는 AI와 같은 엄청난 기술 혁신이 폭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채 문제 같은 낡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물리적, 재정적 한계를 뚫고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가 쌓아온 묵은 빚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